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평소 건강한 식사를 하는 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환우님들께서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또 저염식 혹은 무염식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해보신 환우님들은 소금 없이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경험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실제로는 소금을 줄이거나 하시면서 치병을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보통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줄인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불편함을 참고 해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이 오히려 암을 치병하는 데에 이점이 있다라는 최신 논문이 학술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소금 섭취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소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논문과 기사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한번 잘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식만을 중심으로 한 식사는요, 높은 칼륨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콩팥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알맞은 칼륨과 나트륨의 섭취는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우님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위한 좋은 소금이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잦은 외식과 그리고 가공식품을 섭취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미네랄이 적은 정제염에 길들여져 있었고 좋은 소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금을 섭취를 해야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서 가두고 햇볕과 바람에 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소금인 천일염이 있고요. 또 바닷물을 직접 여과를 해서 불순물 없는 염화 나트륨만을 분리해서 만든 정제염. 그리고 6억 년 전 바다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 바다 지면이 산으로 융기가 됐는데 그때 들어간 바닷물이 시간이 지나서 암석처럼 단단하게 돼서 형성된 것을 캐낸 것이 바로 암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전 세계의 해양 오염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전남 진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서해를 옆으로 해안도로를 쭉 달렸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경치를 한참 보고 있었는데 이 바닷물 위에 뭐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매기가 바다에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음료수 페트병이랑 이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 국내나 해외에서 바다에 버린 쓰레기들과 또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서 많이 배출되어서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인데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2018년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천 경기 해안은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 낙동강 하류는 3번째로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전체가 미세 플라스틱에 포위된 것 같죠? 사진에 보이듯이 저런 작은 이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 뜨거운 햇볕의 자외선에서 녹아서 물렁해지고 점차 물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플라스틱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모되고 작게 되면서 현미경으로는 150배 정도는 확대를 해야 보이는 입자의 크기로 변하게 됩니다. 가끔 정제염이 몸에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다에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일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천일염이 안전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TV에서 보시면 증발시키는 염전 같은 걸 종종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닷물이 밑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깔고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자외선을 받으면 증발하는 과정에서 그 비닐막이 점차 얇아지고 녹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한번 증발을 시키고 나면 비닐을 걷어내고 새로운 비닐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인력 문제도 있고 단가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재활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박박 긁어서 이 소금을 한 곳으로 모으면 기존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더해서 이 밑에 녹아버린 비닐의 잔해가 같이 쓸려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닷물에 녹아 들어있는 미네랄을 섭취하려다가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 조각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이 세척 간수로 소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천일염 기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특허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장 구조상 이 모든 염전에서 이런 기술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소금 정제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그럼 저의 대답은 네, 정제된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아이고 이거 몸에 안 좋다는 건데 라고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제라는 말은 상품화하기까지 혹시 모를 소금 속 세균을 없애는 이 고온에서의 열처리 과정 그리고 소분, 포장을 다루는 말이고요. 이건 천일염, 정제염, 그리고 암염 모두가 정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라는 이 단어와 정제염을 혼동해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소금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죽염도 드시고 황토소금도 드시기도 하고 계시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어떤 건 조그만한 통이 1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꽤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건지는 따져보셔야 한다는 건데 자, 열 처리를 하면 세균이 없어지죠. 당연히 다 그 과정에서 사멸이 되는데요. 다만 미세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건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증발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열에 녹아서 소금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러붙는 식으로 그냥 존재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천일염보다는 돌소금이라고 부르는 수입산 암염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암염은 옛날에 그 지각 운동에 의해서 바다였던 지역이 갑자기 솟아서 거대한 바닷물이 이 일정 지역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런 게 그대로 염전 호수로 만들어졌다가 건조한 기후에 수분이 증발하고 염분만이 남은 순수한 결정체로 소금이 마치 광석처럼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생성 시기는 최소 1억 년 전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미국, 캐나다,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등의 암염 광산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는 소금 광산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잘츠부르크에서 이 잘츠가 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파키스탄 암염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암염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파키스탄 소금 광산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고 또 소금에 미량 함유된 산화철로 인해서 분홍색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연한 분홍색 소금은 식용으로 사용되고 진한 붉은색을 띠면 식용으로는 부적합해서 목욕 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안데스 청염이 있습니다. 안전한 소금 섭취를 위해서 나처닷컴에서 판매하는 것도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청염인데요. 저도 물론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방식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억 년 전에 바다 밑바닥이 치솟으면서 바다 밑 지형이 그대로 육지가 되었을 때 이 파인 해구에 차 있던 바닷물이 증발을 하니까 소금으로 꽉 찬 이 거대한 소금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녹은 깨끗한 생수가 소금을 녹여서 세척을 하고 또 그 호수는 태양빛에 노출돼서 바짝 마르게 됩니다.
물이 소금을 녹여서 씻고 또 태양이 소금을 말리고 이런 과정이 수만 년 동안 반복이 되면서 마치 용암이 땅속에서 보석으로 변하듯이 서서히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한 소금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지금의 바다가 오염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급을 나누면서 드시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플라스틱이 처음 만들어진 역사가 한 17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한 플라스틱은 이 바다를 망쳤지만 암염은 다행히도 플라스틱이 개발되기 훨씬 전에 이미 생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다른 소금에 비해서 미네랄도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고 미세 플라스틱도 다른 종류보다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암염 또 호수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아시아 쪽의 해양이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바닷물이 아닌 호수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건 현재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시아산 소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떤 소금이 건강하고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건강한 소금을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안전한 소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소금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소금이 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최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추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